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의 국제 관함식 개최 수용 여부를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찬반을 두고 주민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마을 임시총회가 열리는 의례회관 안으로 모여듭니다. 안건은 국제 관함식에 대한 마을의 찬반 입장을 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 회의가 시작되자 서로 다른 의견이 쏟아집니다. 이 상생과 화합,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꼭 관함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가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거지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공동체가 회복되겠습니까? 당초 참석하지 않겠다던 반대 측 주민들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총회에 참가한 주민은 모두 215명. 하지만 토론이 1시간가량 진행되자 반대 측 주민들 대부분이 자리를 빠져나갔고 이후 회장이 별다른 의결 절차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원안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 강정마을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관함식 수용 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에는 마을 향약에 따라 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20살 이상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찬반만 묻는 거라서 투표 결과는 투표 끝나고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정한 사항을 다시 총회를 열어 논의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는 상황. 특히 청와대가 재논의를 종용했다는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면서 마을 내 찬반으로 인한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의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오늘 열립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 람사르 습지인 동백동산에 끼칠 영향과 곶자왈지대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99만 제곱미터에 1,500억 원을 들여 사파리 동물원과 박물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제주 사파리 월드 사업. 위원들은 동백동산 습지와 숙박시설과의 이격거리가 최소 200m에 그치는데도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200m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격거리. 네. 그게 옛날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보니까 수변으로부터는 500m 이격거리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 사업 부지의 4분의 1인 공유지 대부분이 곶자왈지대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위원들은 곶자왈지대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고 사업자 측은 부지 대부분이 지하수 보전 3등급 지역으로 곶자왈지대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2006년도 곶자왈 사람들에서 지금 용역하는 것이 곶자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빠졌습니다. 아니, 지금 다시 하고 있대요. 네, 다시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용암류 가지고 지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연심을 들어가서 알아요. 예. 공방이 이어진 환경 분야에 대해 위원회는 꼼꼼한 심의를 예고했습니다. 훼손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옆에 그 동백동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이격거리 관계라든가 그다음 도유지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피게 될 겁니다. 이곳 사업 대상 부지 일부가 곶자왈지대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상정해 5시간 넘게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도지사를 위한 제왕적 개편이라며 도 본청 위주로 비대해지는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변화는 거의 없다며 질타했습니다. 행자위는 8월로 예고된 하반기 정기 인사를 감안해 이번 회기 중에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수온 상승으로 해상 양식장에서 키우던 넙치 수만 마리가 폐사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폭염에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출하를 앞둔 닭 수백 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 폐사 피해가 잇따르면서 축산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폐사한 닭들을 자루에 담아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출하를 앞둔 닭 350마리가 폭염을 못 이기고 밤새 폐사했습니다. 밤낮 없이 선풍기를 돌려도 열기를 식히기는 역부족. 한밤에도 개사한 온도가 28도에서 29도를 기록하면서 선풍기 바람이 잘 가지 않는 개사 가장자리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부석진데 닭들이 모자라 크게 모여 있어가지고 한 열 몇 마리씩 이렇게 엉켜가지고 죽어 있더라고요. 지금 10년 넘게 키워도 이런 거 처음이다 이거. 축사한 돼지들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열기를 식히기 위해 안개 분무를 하루에 수차례 해보지만 축사하는 숨이 막힐 지경.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더위에 준비를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속 하고 싶어도 물이 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긴장은 하고 있어요. 더우니까 죽을까 봐. 가축은 27도 이상이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심한 경우 폐사까지 이어집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접수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닭과 돼지 등 3,200여 마리. 열흘 사이에 돼지는 갑절 가까이, 닭은 3,000마리나 폐사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가축 농가들의 더위와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는 폭염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축산 농가와 양식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가뭄 확산에 대비해 급수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관리사와 재난도우미들이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한때 조기 황금어장이었던 전남 앞바다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조기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수산자원을 함께 길러서 서해 공동어장을 지속적으로 가꿔보자는 첫 시도라고 합니다. 목포 MBC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 손가락 크기의 참조기와 부세 어린 새끼들이 영광 칠산바다에 쏟아집니다. 지난달 14만 마리, 6만 마리에 이어 지금까지 2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모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생산된 치어들입니다. 참조기와 부세는 전남 서해안과 제주, 연평도 동중국해 등을 돌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산자원과 공동 어장 조성을 위해 치어를 함께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我相信经过中韩渔业部门的共同努力，黄海的渔业资源一定会得到更好的恢复，为我们渔民带来更多的福祉。 방류된 참조기 치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뒤 어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칠산 앞바다입니다. 이곳은 50년 전만 해도 참조기 떼가 넘쳐나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한때 조기잡이철 칠산바다는 영광 법성항에서 염산항까지 길다란 조기파시가 형성됐습니다. 부서 잡이를 했었습니다. 부서 잡이를 했었어요. 75년도에는 제가 하루에 3만 원 넘는 1억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75년도에. 하루에? 예. 지금은 어민들이 동중국해 등에서 취업까지 싹쓸이하는 바람에 칠산 조기파시는 전설이 됐습니다. 한중 양국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 질서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충칭시에서 공동 방류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두 나라가 어업 감시 단속에서 어장 조성 등 미래 공동 어업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지난해 제주 감귤 총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 감귤 총수입은 9,458억 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재작년에 9,114억 원보다 4%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44만 톤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적었던 데다 상품 기준이 크기에서 맛으로 바뀌면서 종전에는 비상품으로 처리됐던 대과와 소과도 상품으로 출하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감귤 등 본격적인 농산물 밭대기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매매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각 읍면동 사무소와 농감협사무소에 표준 계약서를 비치해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중복인 오늘도 맑은 날씨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동부와 준상간에는 안개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침도 2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32도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오늘도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 자외선 차단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오늘도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 오늘 현재 기온 26도 내외 나타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낮게 일겠지만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 기온을 32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리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귀포시 안동면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71살 최모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 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음식 배달 일을 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오토바이와 음식 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월부터 제주시의 한 중국 요리점에서 업주에게 배달 일을 하겠다고 해 선금 100만 원을 받고 배달용 오토바이와 음식 대금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7곳에서 오토바이 7대와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뒤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을 선임하며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입니다.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이상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경남 출신으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과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미썸 매입과 관련해 감수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재미썸 건물 매입 과정에 법적 절차를 위반했거나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감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부 문화예술단체들은 재미썸 건물 매입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